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주어진 권한이 많았기 때문에요. 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권한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다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탄핵이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정사로서도 비극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참 기구하다 할 정도로 비극적인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 22살 1974년 어머니를 흉탄을 잃고 79년 또 27살 나이에 또 아버지만도 흉탄을 잃고 20여 년간 직거 생활을 거쳐서 다시 20년 뒤에 1998년 34년 만에 청와대 주인이 돼서 그 2013년에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가니 4년 만에 저렇게 다시 또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착잡하고 주변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이 이사라는 게 보통 사람도 이게 정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싫다고 말하는 게 이사 아니에요. 그렇죠. 전세 문제 얘기하고 할 때. 당장 이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상사를 챙겨줄 게 지금 저는 박지만 씨 가족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좀 나서거나 아니면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들이 이제 사표 내고 그러면 대통령을 사적으로 돕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떠나는 겁니다. 11.6이 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퍼스트레디 자격이 아니었습니까? 아, 그때도 정상적으로 떠난 게 아니군요. 예, 떠났는데 그때도 한 달 정도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도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간 게 아닙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갔고요. 또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이 왜 지금 인터넷 보면 뭐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기록물 훼손한다,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아하.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한 걸 보면 그렇게 무슨 증거인멸하고 할 분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어제 결정 났는데 나가라 뭐 방 빼라 이런 식의 기사 이런 거는요. 저는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도 조금 배려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은 아마 그동안에 거의 상정을 안 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좀 바꿔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 의견을 밝힐 그런 계산은 아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 책임에 관한 사면, 면책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 화합의 우리나라 탄핵 절차의 본질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징계 절차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런 탄핵 절차에 의해서 이제 배제해서 공직에서 배제했으면 이 다음부터 이 전직 대통령을 반드시 우리가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 국민의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새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대선 기간이 60일로 이제 뭐 헌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60일 사이에는 뭐 구속이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정치적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8대0 전 소수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 탄핵 자체에 인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소수 의견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일사분한 획일적이었다. 획일적이었던 건 뭐냐? 어떤 자기적인 그런 자기가 그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너무 자기적인 그런 결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 다들 입 맞춰서 한 거냐.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예단해놓고 거기다 다 껴 맞춘 거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과거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때와 비교하면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법 위반한 부분도 분명히 헌재가 이제 적시를 했어요. 지금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뭐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위반을 적시를 했는데 그럼 둘 다 똑같이 법 위반인데 왜 한쪽은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또 한쪽은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는가? 그거는 재판관들의 지극히 감정적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요. 문재인 대표 같은 분은 뭐 백목강 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라도 또 태극기 드신 분들을 조금 이게 다독여주는 당신들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만 아니라
안보에 대한 불안감,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불안감, 이석기 통진당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이런 거에 대한 어르신들이 나온 것도 이해한다. 그래서 좀 다독여주는 거. 그리고 또 태극기 드신 분들도 그쪽도 탄핵 인용 촛불 드신 분들을 또 이해하는 그런 제스처. 그러니까 양쪽 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번 이 탄핵까지 온 거는 저는 정치 지도자들 책임이 커요. 이거를 무슨 승패의 개념으로 자꾸만 무슨 잔치집 환호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측도요. 이게 무슨 촛불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 국민의 큰 마음의 물결이 형성돼 있었고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결과 법과 양심에 따른 또 판단이었고 마지막 본인들이 저거를 뭐 승리의 주역인 것처럼 저렇게 착각하는 행위들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 정치인들도요. 오늘 뭐 이제 촛불이 여기서 뭐 그런 집회를 한다는데 그런데 또 끼어들어가고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좌파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 꼭 기각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집회를 한다는데 그런데 또 끼어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엮으려고 하는데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제 3월 10일은 대한민국 법이 무너진 날입니다. 승패의 개념으로 자꾸만 무슨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 탄핵 다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고 긴 여정을 함께할 여러분들을 위해 벙커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3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우아한 대한민국 리빌딩 프로젝트.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3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안산치유공간 이웃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치료가 안 된 그런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한테 등을 돌렸다. 이런 생각 속에서 18년을 혼자 버티면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단 1950년도에 한국전쟁은 온 국민이 트라우마 환자인 거였어요.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고통에 아직도 깊이 매몰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말하자면 이렇게 반쯤은 괴물이 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구조다. 그게 무기력할 게 없는 것이요. 그런 진심만 있으면 사실은 거창한 일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실에서 꼭 상담만 한다고 치유하는 거 아니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벙커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 PPL 해주세요. 책이네요. 어리면 무조건 반말하는 꼰대들, 술 강요하는 꼰대, 내가 왕년엔 말이야 뭐 이런 타령하는 꼰대들, 이 꼰대들을 파면할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이라고 아시죠? 사람이 먼저다 카피 쓰신 분인데요. 신작 에세이랍니다. 꼰대 김철수. 나는 꼰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꼰대일 수 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빅그린 투쓰리 헤어 케어 시스템 3종 3주든가? 3주만 쓰면 뭐 모발이 좋아진대나 어쩐대나. 네.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PPL을 제가 그렇게 깠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헤어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광고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쓰는, 그런데 이제 3종 세트가 나왔네요. 네. 술술 풀리고 이젠 팟캐스트에서 아주 유명한 숙취 해소제가 됐답니다. 딴지마켓에 등록된 술술 풀리고 바이아바님 후기입니다. 모임에서 60개 사서 회식 전으로 먹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값 오버됐습니다. 속도 편하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만 드세요. 회식이나 모임에는 가져가지 마시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 화합의 우리나라 탄핵 절차의 본질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징계 절차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을 뭐 이런 탄핵 절차에 의해서 이제 배제해서 공직에서 배제했으면 이 다음부터 대통령을 이 전직 대통령을 반드시 우리가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 국민의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새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대선 기간이 60일로 이제 뭐 헌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60일 사이에는 뭐 구속이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정치적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79년 또 27살 나이에 또 아버지만도 흉탄을 잃고 20여 년간 직거 생활을 거쳐서 다시 20년 뒤에 1998년 34년 만에 청와대 주인이 돼서 그 2013년에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가니 4년 만에 저렇게 다시 또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착잡하고 주변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이 이사라는 게 보통 사람도 이게 정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싫다고 말하는 게 이사 아니에요. 그렇죠. 전세 문제 얘기하고 할 때. 당장 이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상사를 챙겨줄 게 지금 저는 박지만 씨 가족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좀 나서거나 아니면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들이 이제 사표 내고 그러면 대통령을 사적으로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주어진 권한이 많았기 때문에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권한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다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탄핵이 결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정사로서도 비극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참 기구하다 할 정도로 비극적인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 22살 1974년 어머니를 흉탄을 이런 식의 기사 이런 거는요. 저는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도 조금 배려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은 아마 그동안에 거의 상정을 안 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탄핵이 됐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좀 바꿔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 의견을 밝힐 그런 계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 책임에 관한 사면, 면책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 없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떠나는 겁니다. 11.6이 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퍼스트레디 자격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정상적으로 떠난 게 아니군요. 떠났는데 그때도 한 달 정도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도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간 게 아닙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갔고요. 또 하나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이 왜 지금 인터넷 보면 뭐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기록물 훼손한다,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한 걸 보면 그렇게 무슨 증거인멸하고 할 분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어제 결정 났는데 나가라 뭐 방 빼라